작년 11월 말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 행사의 주제는 미래를 만나다입니다.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세계의 젊은이들. 이번 행사는 한국 스타트업을 알리는 첫 번째 대규모 글로벌 행사라는 점과 혁신을 이끌고 있는 용감한 형제, 토스, 마켓컬리 등 성공한 선배 창업가들이 직접 계획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처음부터 큰 시장을 한 번에 바꾸려는 생각이죠. 지금까지의 시장 파괴 주체가 신기술이었다면 이제 고객이 시장을 파괴한다. 기술이 아닌 고객들이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더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선배 창업가들의 경험과 미래 전략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모빌리티, 핀테크, 프론티어 등 8개의 세션에 참가한 30여 개국, 80여 개 스타트업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글로벌 이벤트였습니다. 수돗물이 됐건 아니면 병에 있는 물이 됐건 정수기 물이 됐건 테스트하고 싶은 물을 살짝 넣고 소비자 핸드폰으로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원래 기존의 수동 휠체어에 간단하게 키트 장착해서 전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다양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선보였는데요. 이번 컴업 행사는 스타트업의 교류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국내의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So the startups here at ComeUp are, I think, really great. Lots of them have fantastic technologies that are also of keen interest for us. 그래서 스타트업이 뭘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멋진 걸 만들었는지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플랫폼은 필요하고요. 그 플랫폼 중에 이렇게 이 정도의 큰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진행을 했고요. You remember us, right? 컴업 행사 실무위원장이자 기술 창업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는 류중희 씨는 부스 곳곳을 돌아다니며 창업자들을 격려합니다. 잘 되고 계세요? 네. 비행기도 태워야 되고 만드는 비용하면 비용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제가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키워온 스타트업을 2012년 인텔에 매각해 세상을 놀라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의 성공적인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AI, 뇌과학,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키우자는 생각에 멘토링을 겸한 벤처 캐피털 회사를 차렸습니다. (2006년에) 두 번째 창업을 할 때는 어떤 지원기관도 없고 정부도 관심이 없고 벤처 캐피탈도 굉장히 많이 사라져 있던 시대였거든요. 첫째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끼리 요새 결정하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 실수를 줄이면 훨씬 더 빨리 크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우여곡절 끝에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나눠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류중희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이 인류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전 인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 중심 스타트업, 기업가 정신을 가진 창업자에 주목합니다. 류중희 대표가 투자와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뷰노. 이 회사는 AI 기술을 엑스레이 영상 판독에 적용했는데요. 폐렴 여부나 고령령 나이를 딥러닝을 기반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었죠. 전 인류가 겪는 위기 상황에서 뷰노는 인공지능 판독 기술을 무료로 공개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 퓨처플레이어와 보네스 같은 초기 투자자 그분들은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없을 때 저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딥러닝을 잘해요. 라는 거 하나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초창기에 그 투자가 없었다면 저희는 창업할 수 없었겠죠. 흥분되고 즐거운 생각으로 시작하시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요. 근데 그 현실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내가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가 주로 많이 도와드리는 엔지니어 출신 분들의 경우에는
재무회계 이런 거 당연히 모르시고 인사, 노무 이런 거 당연히 모르시죠. 그러면서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비용이거든요. 이 돈을 조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투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지원을 해드리고 동시에 자금을 투자합니다. 국내 스타트업은 빠른 시간 성장했습니다. 기업 가치 1천억 원 이상 스타트업도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고 유니콘 기업 수도 글로벌 순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이동의 기준을 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혁신과 불법. 그 기나긴 공방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함부로 법 어기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다 잡아간다요. 2017년 세계 100대 디지털 플랫폼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봤더니 70개가 불법이더라고요. 이유는 이해도 갑니다. 우버가 들어오면 택시 산업이 닫힙니다. 에어비앤비도 불법이더라고요. 여관 보호해야죠. 원격 진료? 논의조차 못해요, 무서워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혁신적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기존 산업의 반발은 늘 있어 왔습니다. 현재도, 과거에도 말이죠. 우린 어떤 선택을 해왔을까요? 100년 전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존 산업이 변화의 흐름을 거부해도 규제로 막아서도 결국 소비자는 더 편리한 것,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런 소비자의 영향력은 오늘날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보십시오. 지금 145조 기업이에요. 케이블 TV 가입자 수보다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미국에 더 많아요. 이런 표준을 바꾸는 현상들이 기업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실은 한 번 경험한 고객의 선택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자본을 가진 사람이 도전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새로운 호모사피엔스의 문명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고 믿고 그 도전이 쫙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혁신은 시장에 창조적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혁신을 뒷받침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세계의 기업들은 고객이 원하면 무엇이든 한다는 자세로 혁신을 거듭 중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낮은 사회적 포용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희가 90년대 인터넷을 빨리 보급을 하면서 전 국민적으로 왜 인터넷이 필요한지 따지지 않고 일단 선부터 깔고 뭐 하는지 써보자 이러면서 국가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중국이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수용도가 그렇게 빨라서 그 발전이 빨리 되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좀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I think the soft incentives are much more important. And soft incentives, that includes training, education, celebration, recognition, creating a culture that encourages and values these good growing companies.